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HBM부터 꺼냅니다. HBM에서 늦었냐? HBM 포위 검증은 어떻게 됐냐?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냐? 엔비디아 공급망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 물론 중요합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HBM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승부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그림을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기업도 아니고 가전에서 끝나는 기업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매일 차는 워치, 거실의 TV, 집안의 냉장고와 세탁기,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그리고 앞으로 쌓이게 될 생활 데이터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HBM에서 이겼냐 졌냐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은 반도체 하나를 누가 잘 만드느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생활을 더 깊게 잡느냐, 누가 집안의 데이터를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누가 건강관리의 출발점을 병원 밖 일상 속으로 가져오느냐, 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그림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신약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단과 치료는 당연히 병원과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건강관리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차고 있는 워치가 있고,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고, 매일 보는 TV가 있고, 매일 쓰는 가전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의 리듬을 조금씩 읽고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집안 환경까지 같이 맞춰주기 시작하면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새롭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스케어 돈길은 꼭 병원 안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데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집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집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지 말고 생활 데이터와 헬스케어까지 연결되는 기업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꼭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헬스케어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의사를 대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정확한 검사는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워치가 알려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스스로 진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건강이라는 게 꼭 병원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신호가 먼저 쌓입니다. 잠을 계속 못 잔다든지, 활동량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스트레스가 오래 간다든지, 밤에 자꾸 늦게 자고, 집안 공기 상태가 안 좋고, 운동 루틴이 무너지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는 병원에 가기 전부터 우리 일상 안에서 먼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언제부터 잠을 못 잤는지, 운동을 언제부터 안 했는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하네 하고 넘어가죠. 근데 워치와 스마트폰, TV와 가전이 이 생활 변화를 조금씩 기록하고 연결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단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조금 더 빨리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헬스케어라고 해서 무조건 병원, 약, 치료제만 생각하면 삼성전자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그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의 시작점을 잡으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훨씬 삼성전자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사람들이 매일 쓰는 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알림을 봅니다. 손목에는 워치가 있을 수 있고요. 집 안에는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있습니다. 밤에는 TV를 보다가 잠들 수도 있고 아침에는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운동할 때는 워치가 심박과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따로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워치는 워치, TV는 TV, 냉장고는 냉장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근데 삼성전자가 하고 싶은 그림은 이걸 따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로 묶는 겁니다. 워치가 수면과 활동을 보고, 스마트폰이 일상 패턴을 묻고, TV가 운동이나 건강 콘텐츠의 화면이 되고, 가전이 집안 환경을 맞춰주고, 스마트 싱스가 그 연결을 잡아주는 구조. 이게 만들어지면 헬스케어는 병원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경험이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사람 몸에 붙는 기기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집안에 들어가는 기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만 있으면 개인 건강 기록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 중심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TV, 가전, 스마트싱스까지 연결되면 건강관리가 집 전체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워치 하나 더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삼성 생태계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제품보다 사용자가 계속 연결되고 데이터가 쌓이고 서비스가 반복되는 구조를 더 크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헬스케어에서 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반복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생활 데이터라는 말이 멋있게 들리지만 이건 동시에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내 걸음수나 수면 시간 정도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내 생활 리듬이 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고, 집에 얼마나 머무르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스트레스가 언제 올라가는지 이런 정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건강 데이터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진짜 힘을 얻으려면 편리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이거 편하긴 한데 불안한데? 라고 느끼면 깊게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편하고 믿을 수 있다가 되면 사용자는 계속 쓸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관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기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걸 버리고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면 기록, 운동 기록, 심박 변화, 생활 패턴, 가족 건강관리까지 쌓이면 그건 단순 앱이 아니라 생활 기록이 됩니다. 이게 플랫폼의 힘입니다. 삼성전자가 워치와 스마트폰, TV, 가전을 연결해서 건강관리의 기본값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 전자제품 판매보다 훨씬 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써야 하고 기기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알림이 귀찮지 않아야 하고 개인정보와 보안에 대한 신뢰도 얻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편하면 사람들은 금방 꺼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는 기술보다 사용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고 싶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궁금한 건 결국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맞습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삼성전자가 헬스케어를 말한다고 해서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확 바뀌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 재료처럼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큰 회사라서 헬스케어 이야기 하나로 주가가 바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도 봐야 하고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 환율과 금리도 봐야 하고 코스피 전체 분위기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스마트폰 팔고 TV 팔고 반도체 파는 회사로만 보면 시장 평가도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용자의 생활 데이터, 건강관리, 가족 케어, 집안 환경까지 연결하는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생활을 묶는 회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다음 제품을 다시 삼성으로 살 이유가 생기고 서비스 확장도 가능해집니다. 워치를 쓰는 사람이 갤럭시를 계속 쓰고 TV도 삼성으로 쓰고 가전도 삼성으로 맞추고 스마트싱스와 삼성 헬스 안에서 생활 기록을 계속 쌓는다면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볼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에 무조건 몰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생활 데이터와 헬스케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말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그림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이건 꼭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는 좋은 스토리가 있다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하고 실적이 받쳐줘야 하고 시장 분위기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헬스케어 이야기가 좋아도 주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면 삼성전자도 무거워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다. 반도체만 봐도 안 되고 스마트폰만 봐도 안 된다. 이 회사가 생활 데이터와 헬스케어까지 어떻게 연결하려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투자 판단은 반드시 수급, 실적, 자리, 비중을 같이 봐야 한다. 이게 오늘 흐름입니다.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의 헬스케어를 보면 자꾸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게 되는데요. 사실 돈의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활 데이터가 커지면 워치와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센서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고 보안도 필요하고 클라우드도 필요합니다. TV와 가전, 로봇, 전력 관리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볼 때는 삼성전자 좋다, 아니다로 끝내면 아쉽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몰아넣자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큰 흐름이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지는지 차분하게 보자는 자료입니다. 오늘처럼 헬스케어를 보면 웨어러블, 센서, 반도체, 보안, AI 가전, 로봇,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종목 이름만 외우자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자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 헬스케어에서 제가 특히 보고 싶은 건 가족 단위 확장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건강도 신경 쓰이고 아이 생활 패턴도 신경 쓰이고 배우자 수면이나 활동량도 걱정되고 요즘은 반려동물 케어까지 같이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기기들은 이 가족 단위 생활과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워치나 스마트폰이 활동량을 보고 TV 사용 패턴이나 집안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면 가족이 이상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동의와 보완이 전제돼야 합니다. 아무나 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고 가족이 동의하고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갖춰진다면 이건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생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시간, 화면 사용 시간, 활동량, 실내 환경 같은 것들이 생활 관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집안 카메라, 공기 상태, 활동 패턴과 연결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헬스케어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가족 단위 확장성을 봅니다. 갤럭시 워치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집안의 여러 기기가 가족의 생활을 돕는 방향, 이게 삼성전자에게 더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집안 곳곳에 들어가 있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TV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이야기하면 보통 워치와 스마트폰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큰 화면은 TV입니다. 이 큰 화면이 건강관리와 연결되면 사용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콘텐츠를 틀어주고 명상이나 수면 콘텐츠를 보여주고 가족 건강 정보를 쉽게 확인하게 해주고 부모님 세대도 작은 스마트폰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열고 메뉴를 찾아가는 것보다 TV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헬스케어에서 TV는 그냥 영상 보는 기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 건강관리의 화면이 될 수 있습니다. 워치가 데이터를 모으고 스마트폰이 개인 기록을 관리하고 TV가 가족이 함께 보는 화면이 되고 가전이 집안 환경을 맞추는 방식.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삼성전자 생태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을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복잡하면 안 씁니다. 설정이 어렵고 알림이 너무 많고 메뉴가 복잡하고 가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사람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헬스케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매일 써야 의미가 있는데 매일 쓰기 불편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진짜 힘을 가지려면 기술보다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조금씩 도움을 받는 경험, 그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먼저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도체 회복을 보고 있는 건지, HBM4E와 AI 메모리를 보고 있는 건지, 갤럭시와 모바일 생태계를 보고 있는 건지, AI 가전과 스마트싱스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처럼 생활 데이터와 헬스케어까지 포함한 장기 플랫폼 변화를 보고 있는 건지, 이 기준이 다르면 흔들릴 때 대응도 달라집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헬스케어 장기 그림을 들으면서 버티면 기준이 섞입니다. 반대로 장기 변화를 보고 있다면서 하루 주가의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리면 그것도 힘듭니다.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AI홈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로봇도 있고 환율과 외국인 수급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붙잡으면 오히려 기준이 없어집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생활 데이터와 헬스케어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매일 쓰는 기기들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관리 안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실제 사용량과 충성도, 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신기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헬스케어 돈길은 생활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신선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분명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신선한 이야기라고 해서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좋은 스토리 하나가 나왔다고 바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하고 거래 대금이 살아야 하고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받쳐줘야 합니다. 헬스케어 이야기가 좋아도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로 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기대감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코스피 대형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헬스케어와 AI 가전 이야기가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은 회사라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좋은 장기 그림이라도 내 비중이 너무 크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혼자 매일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갤럭시 워치, 스마트폰, TV, 가전, 스마트싱스, 삼성 헬스, 보안, 반도체, 센서, AI 가전, 로봇,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흐름이 나왔을 때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오면 그게 반도체 대형주로만 끝날지, 장비 소부장으로 갈지, 후공정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연결될지,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할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니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장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헬스케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7개 섹터가 왜 필요한지 보이실 겁니다. 생활 데이터가 커지면 웨어러블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봐야 하고 전력 관리도 봐야 하고 보안도 봐야 하고 AI 가전과 로봇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차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헬스케어라는 새 단어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갤럭시, AI 가전, 스마트싱스, 삼성 헬스, 헬스케어, 보안,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승부처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거기서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워치, TV, 가전, 스마트싱스, 삼성 헬스까지 사람의 생활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는 병원에서 한번 검사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차는 워치,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매일 보는 TV, 매일 쓰는 가전이 내 생활 패턴을 조금씩 알고 있다면 건강관리의 시작점은 집안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는 헬스케어는 바이오 회사처럼 신약을 만드는 그림이 아닙니다. 생활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자기 몸의 변화를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가족의 일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삼성 생태계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게 잘 되면 삼성전자는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생활 속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써야 하고 보안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하고 워치와 스마트폰, TV, 가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로 이어지려면 외국인 수급, 실적, 반도체 업황, 코스피 분위기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는 HBM 하나, 스마트폰 하나, 반도체 하나로만 보지 말고 생활 데이터와 헬스케어라는 더 큰 길목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헬스케어 돈길은 병원 안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데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가 우리 생활 속 건강관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긴 흐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